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주말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이제 주말도 또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요. 자, 다음 주를 한번 또 생각해보고 이번 주를 정리해보는 주간 찐시황이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시간 참 빨리 잘 가는 것 같은데요. 벌써 11월 중순이 이제 지나고 있네요. 자, 11월 달 남은 또 11월 달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잘 좀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부산의 백스코에서 열렸던 지스타에 참관을 했고, 그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코멘트들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는 그러한 부분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늘 그렇듯 편안하게 여러분들 따뜻한 차 한잔 드시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개장 전 방송을 마치고 이제 지스타를 갔는데요. 지스타 가기 전에, 우리가 지스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최근의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차트 잠깐 한번 보면, 자, 코스피가 제가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구간 있죠. 네, 그 구간이 이제 200일선 가깝게 이제 올라오는 구간인데, 자, 바닥에서 2200선 아래에서 2500선 부근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꽤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고, 200일선을 뚫으려면 뭔가 이제 업황의 턴어라운드라든지 뭐 우리나라 시장의 뭐 성장이라든지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붙어줘야, 아니면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최근에 뭔가 조금 2500선, 200일선이 있는 2500선 돌파를 앞두고 목전에 두고 지금 숨고르기 장세에 좀 진입한 그런 느낌이 좀 가족 여러분들 많이 받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 정도의 성격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여기서 아주 가파른 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성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12월 10일인가요? 아무튼 12월 10일 정도에 CPI 발표가 있고, 12월 14일에 그게 있죠. 미국의 FMC 올해 마지막 F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FMC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CPI 발표가. 그래서 이 그러한 이벤트가 지금 아직, 오늘이 이제 이번 주가 11월 20일이고 내일이 이제 21일입니다.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기간이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위로도 강하게 올라가기 어렵고 아래로 크게 뭐 떨어지기도 어려운 좀 어중간한 그러한 위치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 이제 물가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11월에 발표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간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12월에 발표되는 물가도 조금 주춤하지 않겠어? 만약에 그 발표가 나오면 또 금리 인상폭 자체가 올라가는 속도 폭이 약간 완화되지 않겠어? 그런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밑으로도 아주 크게 빼기는 어려운, 그죠? 위로도 크게 올라가기 어렵고 밑으로도 크게 빠지기 어려운 이러한 박스권의 기간 조정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거 다음 주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래쪽에 기사가 속보가 막 나오는데, 지스타 2022 뭐 넷마블 주말 동안 이벤트 본물 뭐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촬영하는 기준으로 여전히 그 뜨거운 핫 이슈가 주말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국내의 지스타 외에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뜨거운 이슈는 뭐냐 하면 G20 정상회담이 최근에 있었죠. 그죠? G20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에서 좀 통화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약간의 이제 뭐 일부 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규탄에 대한 선언이 발표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리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의 긴축과, 그러니까 연준이 아주 가파르게 진행하고 있는 통화의 긴축과 이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제 조금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러한 뉴스와 재료들이잖아요. 그죠? 이벤트들.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주, 이번 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미국과 러시아 간에 뭔가 이렇게 물밑 협상이 평화와 관련해서, 종전과 관련해서, 휴전과 관련해서 물밑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향력 자체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자, 12월 중순,
네, 그죠. 12월 중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제가 그냥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이죠. 13일 저녁에 일단 CPI가 먼저 발표됩니다.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조금 지난번이 7.7%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조금 더 떨어져 준다.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 15일 새벽에 뭐가 있습니까? FOMC가 있죠. 자, 여기에 그러면 금리의 또한 인상 폭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 내년도에 대한 뭐 어느 정도의 좀 가이던스를 또 이 기자회견이나 이 FMC 회의에서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있고, 요 이전까지는 뭐가 없다? 특별한 아주 시장에서 큰 영향을 줄 만한 빅 이벤트가 일단은 소강 상태다라는 거. 그죠? 없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조금 뭐 박스권의 움직임, 좀 지루한 기간 조정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지수가 기간 조정의 움직임을 보이면 재미없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수가 그렇다라는 거고요. 종목별로는, 테마별로는 또 이슈가 생기고 뉴스가 나오는 것들은 또 화려한 종목 장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금투세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금투세 유예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중소형주 장세는 더욱더 강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또 한번 드릴 텐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속 올라가긴 바라지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 주간 찐시황에서 말씀을 드릴 때 약간 욕심만 우리가 약간 내려놓으면 훨씬 더 우리가 좀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좀 쉬었다가 또 올라가다가 좀 쉬었다가 이렇게 가야 좀 안정적으로 편안한 에너지로 갈 수 있지, 이렇게 가면 부러지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이렇게 또 부러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 뭐 또 약간의 이런 구간 정도로 다음 주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지금 어쨌든 대세 상승 구간은 아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죠? 그래서 그 정도 한번 보시고, 섹터별로 또 뭐 순환매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잘 체크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먼저 그러면 우리는 제가 금요일 날 개장 전 방송 끝나고 비행기 타고 다녀왔던 지스타 함께 가족 여러분들도 제가 찍어온 사진들과 함께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게임은 키워드는 이겁니다. 저는 사실 군대 있을 때 그때 한참 제가 97년도 1월 달에 입대해서 99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서 PC로 인기가 있었던 게임이 바로 블리자드에서 만들었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그 SCV 뭐 나오고 그 또 뭐 테란 뭐죠? 뭐 있잖아요. 그죠? 그 캐릭터들이. 근데 저는 군대 생활을 할 때 당연히 이제 2등병과 1병 때는 거의 이제 그 기대도 못 했고요. 꿈도 못 꿨고 98년도에 이제 상병 1년 정도 뒤면 그때는 이제 상병을 달았거든요. 그때부터는 저도 이제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행정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 PC가 다 있었습니다. 업무를 보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게임을, 뭐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 해도 이거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20년 전에 이런 게임을 많이 군대에서 했었는데, 막상 그 동료 우리 전우들이 그 게임에 빠져서 네모반에 안 내려오고 점호도 안 참석하고 있을 때, 저 혼자 이제 점호 기다리고 몇몇 안 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뉴스 틀어놓고 점호 기다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스타크래프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이제 뭐 주식 투자하면서 그 게임에 엄청 빠져 있거나 그렇진 않아서 꼭 한번 3년 만에 열리는 이 게임 전시회를 직접 한번 체험을 하고 분위기를 좀 느끼고 싶어서 직접 이제 다녀왔는데, 다녀왔을 때 제 느낌은, 이 게임은 뭔가 시대 정신이 좀 느낌이 든다라는 게 아주 후끈후끈한 열기가, 제가 그 공항에서부터 백스코 가는 동안도 느껴졌고, 백스코에 딱 도착해서도 입장하는 데까지도 너무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라는 거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하나씩 게임사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전체 게임 섹터의 현재 밸류에이션부터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 그림은 게임 섹터의 PER과 PB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ER은 당연히
EPS 벌어들인 이익 기준으로 이 회사의 시가총액 수준이 지금 어디에, 회사가 아니죠, 게임 업종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게임 회사 전체의 자산가치, 북을 가지고, 그죠, PBR이니까 북을 가지고 본 이 역사적인 밴드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먼저 그래서 섹터를 보고 밑으로 종목별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PBR 밴드가 조금 밴드가 그렇게 변동성이 보이지 않는 것과 달리 이 PER 밴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팡 이렇게 엄청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이 이유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 이익이라고 하는 이 이익, 어닝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밴드 자체도 이익이 좀 나면 뭐 올라가다가 이게 적자 나버리면 또 밴드 밖을 이탈하기도 하고 막 너무 들쑥날쑥하죠. 그죠? 변동성이 참 큰 섹터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큰 이유는 게임 하나하나의 히트 여부에 따라서, 성공 여부에 따라서 실적의 이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죠? 그런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뭐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쭉 꾸준하게 뽑아내는 NC소프트의 리니지 같은 게임만 쫙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익이 좀 날 때는 올라갔다가 이익이 좀 안 좋을 때는 적자도 나고 뭐 이런 중소형사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PER로 보면 밴드가 그래서 왔다 갔다 변동성이 큰데, 그나마 자산 가치 기준으로 보는 PBR 밴드로 보면 조금 뭔가 그래도 윤곽이 보이죠. 그죠? 자, 가장 PBR 밴드가 높게 거래될 때 게임 업종이 몇 배냐면,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5배, 5배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되네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게임 업종 전체의 자산 가치가 1,000억이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5천억에서 거래되면 이 PBR이 5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가장 위로는 많이 거래될 때는 요때네요. 요때. 이때가 무슨 이슈가 있었던 데죠, 여러분들? 이때가 바로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뭐 게임 관련해서 막 그 코인 이슈도 있었고 블록체인, NFT 뭐 그런 테마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두 번의 아주 큰 사이클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죠. 자, 그거 말고 그 뒤로는 아주 그 위로 크게 자산가치 대비해서 크게 높게 거래된 경우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게 거래될 때는 얼마냐면 PBR 1.8배 정도 수준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빨간 선입니다. PBR로 1.8배. 네, 여기가. 그래서 2012년도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게임 업종은 PBR 기준으로는 거의 1.8배 전후가 바닥이었다. 그죠? 1.8배. 최근이 1.8배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PBR 밴드는 게임 업종이 좀 바닥권 수준에 있다. 정도로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게임 섹터의 PER 밴드와 PBR 밴드를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찍어온, 이건 제가 직접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이라서 한번 보시죠. 조금 제가 뭐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진 촬영 기술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그 사진의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급하게 찍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부스에 딱 들어갔을 때, 전시장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크게 만들어져 있는 첫 번째 전시장은 부스는 크래프톤이었습니다. 게임사 크래프톤. 자, 크래프톤이 주가가 많이 빠진 건 가정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네. 3분기 실적 안 좋았죠. 배그 모바일 인도 서비스가 중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게임 규제에 따라서 중국의 약간 매출 비중이 높은 이러한 크래프톤이 화평 정령 같은 부분이 타격을 받으면서 좀 부진했고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닝도 좀 쇼크 뭐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당연히 주가도 많이 빠졌고, IPO 때와 비교하면 주가는 뭐 몇 분의 1 토막 정도 수준까지 빠지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났고, 특히나 공모주에 이제 또 투자하신 분들이 내부에 이제 있다 보니까 내부 개발자들이 좀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부분들도 뉴스로 언론으로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죠? 네. 뭐 직원당 얼마가 피해를 받다는 등 뭐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자, 일단 시진핑 3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난 다음부터 스탠스가 조금 바뀌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최근에 뉴스 뭐죠? 우리 개장전 방송에서도 알려드렸었죠, 그죠? 게임을 우리가 앞편에 비교하던 중국 당국이 최근에 관영 매체를 통해서 중국은 게임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잘
육성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내용이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중국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뭐 센티적으로 투자 심리적으로 안 좋았는데 조금 풀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여기 부스에 있는 영어 키워드 보이십니까?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자, 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보이시죠? 예, 칼리스토 프로토콜. 요게 기대하고 있는 신작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12월 2일 날 출시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도 제가 이거 가지고 게임주들 대형 4사 가지고 제가 한번 언제죠? 벌써 꽤 됐죠. 우리가 주간지 시향에서 제가 이 게임 대형사 4개를 가지고 미리 이제부터는 이 게임사 대형주 위주로 좀 보자 라는 말씀 드렸던 데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어쨌든 이제 출시가 거의 임박을 해 있습니다. 예. 자, 콘솔 게임이고요. 이게 모바일 쪽 아니고요. 북미랑 일본 쪽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크래프톤이 잘 되면 과거에 이제 좀 힘들었던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단계 레벨이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생길 수 있다. 자, 시장 분위기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자, 위에 부스 여기가 이 크래프톤의 게임을 직접 다 거기에서 이제 한번 시연해 볼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PC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이거 뭐죠? 탭 같은 것들을 다 배치를 해놓고 게임 부스마다 게임사들마다 그런 것들을 시연할 수 있도록 많이 해놨는데,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여기 2층에다가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고, 여기 대기하고 있는 줄 보이시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인산인해입니다.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니까요, 여기까지가 대기 20분입니다. 여기까지는 대기 60분입니다. 여기까지는 대기 120분이 걸립니다. 그 뒤로도 서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죠? 제가 크래프톤을 뭐 올인할 것도 아니고 다른 부스들 분위기도 돌아봐야 되니까 이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줄 서가지고 여기 위에 올라까지 가서 제가 시연해 볼 수 있는 생각을 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현장의 분위기만 한번 제가 가족 여러분들한테 느끼게 해드리려고 찍어 왔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게임 이 유저들 사이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자, 그래서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지난번에 제가 외계인 좀 흉측한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드렸었는데, 그거는 빼고 오늘 가지고 온 이미지는 네,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열었죠. 네,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서 제가 따서 그냥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뭐 글렌 스코필드가 창조해낸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 중심의 생존 공포 게임의 공포의 심연을 탐사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서운 음침한, 그 다음에 괴물도 나오는 그런 분위기로 이 영상을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확 지나가죠. 뭐 왠지 에일리언 같은 영화의 느낌도 드는, 그죠? 네. 그래서 방금도 확 지나가고, 네, 요런 게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전체적인 좀 분위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영화는, 영화가 아니죠. 네. 이 게임은, 네, 목송을 그 배경으로 해서 2320년, 상상도 안 되네요. 그죠? 지금 2022년인데, 지금으로부터 300년 뒤에 목성의 이 위성, 칼리스토 안에서 펼쳐지는 차세대 서바이벌 호러 게임입니다. 이 호러, 영화도 우리 호러 영화는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가족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도 이렇게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신작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성공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래되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에서는 꽤 지금 거래되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나중에 봤을 때, 그죠? 일정 기간 뒤에 봤을 때는 와, 그때 크래프톤이 저 가격에서 거래될 때가 진짜 좋은 밸류에이션이고 기회였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대신에 단서는 뭐죠? 이 신작이 성공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항상 게임은 이제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한 그 게임이 성공을 했을 때 그 평가를 받는 거니까, 성공을 하게 될 경우 지금 밸류에이션은 아마 상당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성공 여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지스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연을 해본 분들의 반응이 이제 인터넷상으로 계속 이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조금 중요한 코멘트들이 있으면 앞으로 가족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직 지스타 행사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추후에 제가 체크를 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톤의 그 전에 이 신작 말고 그 전에 이제 핵심 게임은 결국은 또 배그입니다. 그죠? 배틀그라운드. 네, 요게 이제 모바일 쪽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배그 쪽에서는 아마 유명한 인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과 같이 게임도 하는 뭐 그런 이벤트들이 시간 단위로 지금 보시면 그죠? 여기 보시면 세드 성민과 함께하는 모베 스페셜 매치 1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근데 이분들이 좀 약간 유명하신 분들이 인싸 같은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 게임계에서는. 그래서 퀴즈 직접 내시고 앞에 사실은 사진은 다 잘렸는데 제 앞쪽에 이분들이 진행하는 퀴즈 이벤트 맞추면 뭐 헤드셋도 주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아이패드 9세대 이런 것도 선물로 주니까 배틀그라운드와 관련된 게임 퀴즈를 막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있죠. 칼리스토 프로토콜 패치 그 다음에 매치도 있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게임에 대해서 잘 알고 맞추시고 현장에서 상품 받아가고 그런 부분들을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네. 자, 크래프톤 주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게임 4사에 대해서 대형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요 무렵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공부를 했었고요. 이미 주가는 그 뒤에 꽤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낙폭과대주들이 많게는 50% 아니죠. 많게는 참 카카오페이는 100%도 올랐죠. 바닥에서 그죠? 더블도 올랐죠. 적게는 한 30%에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크래프톤도 낙폭과대 성장주 그 다음에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금리 그 소비자 물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폭이 조금 꺾이면서 그죠? 완화되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다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일선 여기를 돌파해서 이제 중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바로 이 신작에 대한 분위기가 중요하고 성공 여부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참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제가 만약에 게임을 또 시연하고 게임 매니아였으면 이거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저도. 그리고 저는 주식시장은 항상 제가 미인대라는 표현을 써드리는데요. 저 혼자 예뻐 보여서는 안 되죠. 누구나 다 예뻐 보여야 결국에는 그게 시장에서 먹힙니다. 그래서 게임도 각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재밌는데 전체 시장에서는 안 먹히는 그런 게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시연을 못했고 그 다음에 뭐 모르지만 전체 시장의 이 게임에 대한 신작에 대한 분위기는 나올 때마다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게임에 대해서 또 게임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좀 후행하는 추정치를 가지고 저는 그래도 좀 따라가는 편인데 그나마 최근에 이렇게 반등하는 동안은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올라와서 제가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좀 횡보하다가 실적 추정치가 최근에도 약간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에서 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위기. 만약에 신작의 저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이 실적 추정치가 검은색이 23년도의 실적 추정치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돌아서지 않을까요? 네. 돌아서면 200일선 뚫고 이 주가도 이렇게 중기적으로 추세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장의 분위기를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투자 주체별로 수급 추이와 주가의 추이를 같이 한번 그려봤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특히나 투신을 중심으로 조금 강하게 들어왔죠. 빨간색이 이제 수급입니다. 검은색은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투신이 들어오면서 주가도 바닥에서 좀 세게 들어왔고 올라왔고 기간 전체로 봤을 때도 약간 기관들이 팔다가 기관들이 빨간색 이렇게 계속 줄이다가 최근에 이렇게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그다음 외국인들이 크래프톤에 대해서 좀 뭐 쇼커버인지 어쨌든 수급이 10월 달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죠? 개인 투자들이 주력으로 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크래프톤의 주가가 조금 최근에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크래프톤의 이 밴드가
요 부분이 크래프톤의 밴드가 맞는지 요거는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요거는 잠시만요. 어허, 잠깐만요. 밴드가 느낌이 제가 약간 싸한데요. 요거 다른 거랑 아마 조금 헷갈린 것 같은데 캡처가 아마 제가 제목을 아마 잘못 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잠시만 한번 기다려주세요. 요거 한번 여는 동안 다른 이야기 좀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크래프톤의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반등을 좀 줬다고는 하나 기간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역사적인 밴드 상단부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아닐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자, 크래프톤이 자, 코드 번호를 제가 한번 넣어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크래프톤의 코드 번호는 259960인데 259960인데 보시죠. 259960 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크래프톤의 퍼밴드와 PBR 밴드가 제가 기억으로는 저 밴드가 아닌 것 같아서 확실하게 검증을 해드리려고 지금 바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돌렸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노트북이 우리가 엄청나게 이제 사양이 높지가 않잖아요. 보통 노트북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좀 부분들을 돌릴 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잠깐만 한번 기다려 주시면 바로 열어서 확인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크래프톤 그 부분은 이제 열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잠깐만요. 요거 하나 열리는 것 때문에 다른 것도 지금 약간 영향을 좀 주네요. 네. 259960 아이고 저 열리는 동안 다른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잠시 후에 크래프톤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그 다음 이제 옆에 부스로 이동을 해보니까 RS가 있습니다. RS라는 게임이 여기 있죠. 네. 자, RS라는 게임이 있고 우리가 아마 젊으신 분들은 뭐 특히 젊은 분들이 우리 게임 매니아 분들이 또 있으시니까 저는 이제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전기차, 뭐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 특히나 이제 자동차 모바일 쇼 우리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면 차 앞에 신차 앞에 이제 우리 레이싱 모델 같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예쁘게 이제 포즈를 취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게임 전시회는 제가 처음 가다 보니까 게임 전시회는 처음 가다 보니까 이렇게 게임에 관련된 캐릭터를 가지고 직접 분장을 하고 이렇게 모델을 하시는 부분들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넣어서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RS 게임. 근데 그 뒤에 부분을 한번 보시죠. 아까 우리 크래프톤 경우는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 앞에 PC들이 여러 수백 대 놓여 있고 그 뒤에 유저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게임하는 거 보이시죠? 예, 신작을 직접 여기에서 출시되기 전에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게임 전시의 가장 큰 메리트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해보려고 이제 줄을 엄청나게 서고 계시는 거죠. 자,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RS라는 신작 게임은 카카오 게임즈도 바닥에서 35,000원 정도 바닥에서 지금 45,000원 정도까지 일단 1차적인 상승은 좀 했고요. 근데 시내 다른 종목들, 다른 게임사들에 대비해서 기대감이 살짝 떨어져서 그럴까요? 아직까지 여기 보시면 200일선까지 룸이 좀 많이 못 올라가고 1차 상승을 마무리한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죠? 1차 상승하고 좀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200일선까지는 아직 많이 룸이 남아있는 그러면 뭔가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실적 추정치 한번 보시죠.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 추정치. 빨간색이 22년도, 검은색은 23년도 내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전히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영업이익 올해 말 내년도 기준으로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은 그렇게 아직 역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수급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상업펀드가 별로 관심이 없네요. 그죠? 빨간색이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내려오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관심이 없고 연기금은 계속 팔다가 최근에 살짝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모습. 투신이 역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또 담고 있네요. 아까 우리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였는데 게임사들에 대해서는 투신에서 공모펀드 쪽에서 아마 많이 빈집이었다가 조금 담는 그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좀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투신이 열심히 담지만 사모와 연기금에서 아주 큰 액션이 없다 보니까 기관들이 카카오 게임즈는 전체적으로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 정도. 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수급도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밴드가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 여기 똑같은 걸로 지금 다 바뀌긴 버린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밴드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동으로 아마 제가 그 로직을 걸어놨더니 다 같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자, 크래프톤이 이제 다 돌아갔을 것 같은데 크래프톤 먼저 한번 보고 제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맞죠, 그죠? 네. 크래프톤의 지금 PER 밴드와 PBR 밴드 보시면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전에 여기 있는 밴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죠? 이런 밴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크래프톤은. 네. 자, 그래서 크래프톤 제가 돌려놓은 이걸 가지고 한번 보시면 PER 밴드 한번 보시죠.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밴드,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밴드를 가지고 이거를 판단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상장 이후에 이 거래되는 수준을 보시면 상장 이후에 가장 높게 거래됐을 때 한 40배 정도까지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는 빨간색 밴드 가장 아래쪽에 있는 14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14배까지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아마도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죠? 14배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성공을 하면 보기 어려운, 나중에는 보기 어려운 밸류에이션이 아닐까. 14배 정도 수준이. 자, PBR도 한번 볼까요? PBR 자산가치 기준으로 이 회사 상장 이후에 5배 가까이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1.9배 정도 수준에서 그죠,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임이 성공해서 돈을 벌면 자산가치가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가 아마 바닥 구간이 될 수도 있으니 앞으로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성공 여부를 계속 주목을 하자라는 거,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PER 밴드와 PBR 밴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른 게임사들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자, RS 카카오 게임즈까지 우리 봤고요. 자, 그 다음 아스달 연대기, 요거는 많이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스달 연대기라는 건데 이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의 부스인데, 넷마블의 부스는 엄청나게 거대하더라고요. 확실히 조금 자금력이 빵빵한 회사는 꽤 크게 있어 보이게 이렇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스달 연대기의 게임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모델입하고 있는 부분들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시면 각 게임별로 그 게임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PC 앞에서 지금 하는 장면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아스달 연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엄청나게 여기 있고, 그 다른 게임 한 4가지 종류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각각 그룹별로 이렇게 그 게임을 시연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앞에 쪽에 서 계신 분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 게임을 시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려면 2시간이 걸리는 그런 줄 정도. 그래서 넷마블의 이 아스달 연대기를 포함한 게임들도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임. 요거도 저는 좀 생소한 게임인데 앞으로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앞에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미 수백 대의 PC를 가지고 그죠,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들. 아주 부스가 장대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 네. 자, 거기에 비하면 주가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물론 게임주들이 바닥에서 이번에 CPI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 턴을 조금씩 다 했고, 넷마블도 주가가 4만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주당 만원 정도 상승을 하긴 했는데, 여기 200일선까지 가려면 아직 많이 남아있죠, 룸이. 그래서 대형 게임사들 중에서도 아직 뭐라고 해야 되나? 모멘텀은 조금 부족한 넷마블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모멘텀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이런 종목들은, 좀 센 종목들은 대부분 지금 200일선을 살짝 넘어선 기업도 있고 그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넷마블도 지금 아직은 거기까지는
진격을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인데, 자, 실적 추정치를 한번 보시죠. 네, 애널리스트들이 넷마블에 대해서 22년도와 23년도 실적 추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전히 밑으로 조금 하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아니면 뭔가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작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발현이 돼야 아마 바닥을 좀 찍고 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다른 게임사들의 신작 대비해서는 약간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저도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자, 수급을 보시면 요 넷마블도 마찬가지죠. 3호 별로 관심 없고, 연기금은 오히려 계속 팔고 있고, 투신만 요 종목도, 이 투신이 어쨌든 게임사들에서 대부분 최근에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기관들의 수급이 별로 강하지 않고, 외국인들도 별로 샀다 팔았다 반복. 네, 그래서 넷마블의 주가는 약간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거는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업데이트해서 제가 다시 자료실에 넣어 드릴 때 업데이트 다 해서 넣어 드릴게요. 자, 요거 무시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저도 아는 게임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 게임을 잘 안 해서 잘 몰랐지만, 이 카트라이더, 요거는 상당히 유명한 게임 아닙니까? 그죠? 카트라이더 이거 완전히 옛날 게임 아니에요 이거? 아무튼 저도 그래서 이거 나 아는 게임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가웠는데, 넥슨이죠. 넥슨의 카트라이더, 그 다음에 다른 게임들, 뭐 여기 뭐죠? 이게 마보노기인가요? 이게 마비노기, 마비노기, 그 다음 이런 것들도 이렇게 부스가 있고, 각각 게임별로 이렇게 시연하는 부스 이렇게 돼 있었고, 그 앞에 이분들이 체험 또는 뭐 거기 시연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 넥슨도 만만치 않은 대기자들이 저렇게 있더라. 자, 넥슨 게임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넥슨 관련된 부분은 뭐 넥슨 게임즈밖에 없죠.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이제 좀 흐름을 봐야 되는데, 넥슨 게임즈도 보시면 최근에 올라오는 동안 거래량을 수반한 양봉이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게임사들 대비해서는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고, 200일선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최근에 옆으로 그냥 행보하는 모습을 보면 넥슨 게임즈의 기대는 뭐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일단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기존에 앞에 봤던 게임사들과 좀 다른 모습은, 일단 상업펀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 맞고요. 원래 투신이 다른 게임사들은 샀잖아요. 근데 넥슨 게임즈에 대해서 투신이 별로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없는데, 연기금이 오히려 10월 이후부터 연기금이 넥슨 게임즈를 좀 사고 있는 요 수급이 약간 특징적이네요. 그죠? 그래서 넥슨 게임즈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연기금의 동향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그래서 이제 약간 조금 주춤하는 모습, 외국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그래서 넥슨 게임즈는 수급적으로도 모멘텀이 좀 약한 그런 모습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전통 게임 관련해서 뭐 콘솔이라든지 PC 모바일 쪽으로 한번 봤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이번에 저희 가족분들한테 선물을 받았던, 저희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피코 4를 저는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자, 이 피코 4가 아주 크게 부스를 만들어 놓고 체험, 이런 시연 또 행사 이벤트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스에서 이또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제가 신기하게 느낀 부분은 요겁니다. 이게 하얀색 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가로선, 가로 하얀색 줄. 네. 이게 뭐냐면 링입니다. 우리 권투를 할 때 그냥 아무 장소에서는 하지 않죠. 사각 링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권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권투를 VR 게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체험할 수 있게 그 사각 링을 하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체험하는 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가 짧게 10초짜리 찍어 왔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야 저거 허공에다가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자, 이거 지금 헤드셋을 끼고 시연을 하는 거니까 한 10초 정도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오른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레프트 라이트 원투 원투, 그죠? 네. 게임을 하면서 운동도 되는 아마 그러한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주 팔을 막 힘있게 막 뻗어내시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요게 우리가 앞으로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러한 이제 게임들이 더 많아지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머리에 착용하고 있는 것이 조금은 뭔가 아직까지는 좀 무거워 보이고 느낌상으로 무거워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느낌이 좀 들 수 있는데 점점 가벼워지고 착용한 듯 안 한 듯 그런 느낌을 점점 주면서 좀 더 실감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요거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피코4를 가지고 복싱 관련된 제가 게임을 한번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배그 같은 게임들도 요즘 저렇게 VR로 해서 만드는 버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저는 총 쏘고 하는 것도 또 실감 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원투. 제가 이분이랑 직접 한번 붙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제가 못 이기겠지만 덩치가 제가 안 되니까 이 게임상에서 속에서는 제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꿈도 한번 상상도 한번 그려봅니다. 네, 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별이 되어라 라는 거. 별이 되어라는 게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게임 캐릭터의 모습과 무기를 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이렇게 또 진행하시는 분들의 이벤트들을 참여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별이 되어라 뭐 그런 거 간단하게 보시고, 자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대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네오위즈입니다. 요거는 제2전시장으로 가면 제2전시장. 네.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게임사들은 한 공간에 다 모여져 있고요. 한 전시장에 이 피의 거짓이라는 이 게임을 보기 위해서 가려면 도로를 건너서 물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시장과 본관이라는 이 제2전시장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관은. 그래서 건너가면 딱 들어가면 메인 입구에 이 피의 거짓이라는 이 무대가 네오위즈의 부스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참 멋있게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 역광 때문에 그런가요? 원래 여기는 하얀색 예쁜 동상도 있고 멋있는 동상도 있고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고 참 현장 실감 나는 디스플레이 영상도 나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고 계시죠? 저도 그래서 이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끄러워서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마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 피의 거짓을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있는 분들입니다. 바닥에서 지금 보세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바닥에 다 앉아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줄이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돌아서 해야 이렇게 앉아서 시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50대 다 돼가시는 분들은 보다 대부분 제가 보니까 한 20대에서 30대 아니면 10대들 그래서 특히나 저처럼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이렇게 방바닥에서 땅바닥에 앉아있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두가 안 나서 피의 거짓도 시연을 경험을 못 해보고 돌아왔는데 근데 하시는 분들 뒤에서 모니터 안에서 참 어두운 배경에 음침하구나 뭐 그런 부분들을 느꼈는데 그래서 피의 거짓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니까 네,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이거는 피노키오 알죠? 우리 엄청나게 우리 어릴 때 애기들 때 유명한 동화잖아요. 피노키오, 그죠?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고 그 피노키오의 소원은 사람이 되는 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피노키오를 원작으로 한 다크 판타지 게임이에요. 다크는 뭐예요? 어두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3인칭 액션 RPG 게임, 롱플레이 게임, 그 19세기 말 근대 유럽의 벨 에포크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가상의 스팀펑크. 어렵다 용어. 어쨌든 뭔가 무거운 어두움 음침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가 또 한번 들어봤죠. 그래서 그런 음산한 분위기를 또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인 피노키오의 얼굴부터 그 다음에 피노키오를 또 만든 목수죠. 제페토라는 목수의 또 그 캐릭터까지 이렇게 쭉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 이분이 이제 제페토 분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그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보셔서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피의 거짓은 꽤 기대를 매니아들 층에서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롤플레잉 게임으로서. 자, 근데 이것도 PC도 나오고요. 콘솔로도 동시에 출시가 돼서 앉아서 여기 하시는 분들이 앞에 보면 키보드가 지금 없잖아요. 여기 손에 보이십니까? 여기
여기 이분 손에 보시면 뭐 잡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콘솔 게임 형식으로도 나온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좀 특징이 과거처럼 모바일과 PC에서 벗어나서 콘솔 쪽으로도 좀 많이 좀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흐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네오이즈, 피해 거짓, 신작 모멘텀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것들을 대비해서 한번 보세요. 주가 위치 보세요. 다른 게임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200일선 밑에 있거나 아니면 200일선까지 겨우 반등 줘서 여기 있거나. 그런데 이 네오이즈는 이미 여름부터 해서 200일선을 뚫고 올라와서 그 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좀 세다. 그죠? 주가 에너지가 좀 세다. 단 최근에는 그냥 좀 횡보만 했다. 올라온 상태에서. 예. 근데 피해 거짓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 회사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지 아니면 그냥 또 옆으로 기간 조정 보일지 그게 이제 앞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분위기는 계속 시연한 분들의 그 분위기는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하고 공유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 뚱뚱한 음봉이 하나 나온 날은 뭐가 있었다? 저기 뭐죠? 미국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FXT인가요? FTX인가요? 아, 헷갈린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죠. 네. 그 뭐야?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네. FTX 맞죠? 네, FTX. 맞네요. FTX 파산. 네. 그죠? 이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 이슈가 생기면서 조금 약간 시장에서 그러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성격이 있는 기업들이 조금 타격을 받는, 그죠? 그런 이슈가, 불똥이 좀 튀는 이슈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저 음봉이 크게 나왔고, 아직까지는 고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고, 요걸 회복을 해야 그 이슈는 조금 희석이 되었다라고 제가 기술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거를 회복하지 못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임팩트가 주려면, 된다면, 그죠? 이 게임이 성공을 하면, 그거는 별거 아니고, 일회성이고, 결국에 신작이 앞으로 잘 되고 돈을 많이 번다라는 분위기가 되면 이 시가를, 이 뚱뚱한 음봉의 시가를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네오이즈까지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오이즈가 다른 이유가 뭐죠? 앞에 봤던 우리 게임사들의 22년도와 24년도의 실적 추정치는 어떻게 됐나요? 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네오이즈는 23년도의 실적 추정치 한번 보시죠.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최근에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다른 회사들, 게임사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최근에 좀 보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실적 추정치 올라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같이 튄 구간 보이시죠?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시고 피해 거짓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은 조금 차별화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계속 그 게임의 분위기를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밴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엄침한 다크 판타지 게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 그 다음 최근에 우리 게임에서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그 게임 중에 하나가 바로 니켈을 맞춰라 라는 거였습니다. 니켈을 맞춰라. 그래서 니켈을 맞춰라 여기에도 상당히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분위기가 좀 뜨겁더라고요. 슈팅 게임이죠. 총 쏘는 게임. 네. 자, 이게 이제 그 승리의 여신 니케가 구글 플레이 매출에서 정상 1등, 리니지 W를 넘어서면 1등 하면서 이 관련된 기업 없어를 찾게 되면서 그 관련된 기업이 시장에서 막 뛰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거기에 회사에 투자를 한 대성창투라는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튀는 움직임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니켈 관련해서도 꽤 분위기가 괜찮았고요. 네. 대성창투도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은 종목이 있었다 시장에서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이게 임팩트가 있을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관련주는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타서 움직였더라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언제였죠? 리튬 관련해서는 이제 좀 앞으로 업데이트는 제가 조금 자제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고 오래간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왜냐하면
기간 수급이 안 돌았으면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좀 안 드릴, 왜냐면 너무 작은 기업들이 많아서 조금 조심스러워 하시는 가족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업데이트는 조금 자제를 할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 기간 수급이 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좀 들어온 게 있어서 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여드립니다. 네, 2차전지 밸류체인이고 그 중에서도 리튬 관련해서 이제 밸류체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양극재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고, 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탄산 리튬부터 해서 이 수산화 리튬, 뭐 생산, 가공, 유통까지 이렇게 쭉 밸류체인이 있는데, 이 표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게 금양이라는 종목이었고, 그죠? 최근에 우리 815에서도 금양의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배터리 아저씨라고 이제 우리 대표님은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종목들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금양이 어쨌든 가장 먼저 좀 최근에는 좀 셌었고 치고 나왔고, 그 다음으로 미래나노텍이 그 부분을 좀 이어받아서 시가총액이 그 다음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경우는 그거였죠. 금양과 미래나노텍이 시가총액 금양이 2조 넘어서고 미래나노텍이 7천억까지 가면 이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시총이 싸니까, 특히나 이쪽 그죠? 생산 쪽에 있는 기업들 싸니까 조금 키 맞추기를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이번 주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 꽤 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일단 강원에너지입니다. 강원에너지는 제가 이제 KB증권 내에서 이제 프라임클럽이라는 투자 정보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캡처해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강원에너지는 10월 18일 날 저희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강원에너지의 주가 강세 배경은 이런 거고, 탐방 다녀온 내용들 공유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내드린 내용을 저희 파이로 가족분들한테도 오늘 일부 내용을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탐방노트 저 리포트를 카카오 알림톡 보내드렸던 데가 여기였고요. 10월 18일 날 보내드렸고, 잠깐 이렇게 쉬어가는 듯 하다가 최근에 양봉 만들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강원에너지. 그럼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강원에너지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지 공부를 한번 살짝 가볍게 해보면, 자, 이 회사는 최근에 모멘텀은 결국엔 이 회사도 어디로 엮이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 요걸 지금 엮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자료를 제가 하나 열어서 보여드리면, 프라임클럽에서 잠깐만요. 오늘의 주식, 여기 들어오시면, 자, 최근에 우리 뭐 815에서 프라임클럽으로 또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무료 체험. 11월 달까지는 저희가 프라임클럽 가족분들 중에서도 무료이신 분들도 볼 수 있도록 제가 열어놨거든요. 한번 보면, 자, 강원에너지 어딨나? 강원에너지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있죠? 10월 18일 날 강원에너지 여기 있는데, 눌러보시면, 자, 탐방노트라고 되어 있고, 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먼저 한번 보시면, 자, 최근에 포인트는 양극재 업체들의 시설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관련된 장비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는 이 회사의 본업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기업계요, 본업은 뭐죠? 산업용 플랜트 설비 제작하는 회사예요. 철강 상품 판매하고, 그죠? 옛날에 전통적인 산업을 하다가 최근에 이 에너지 열관리 분야의 업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새롭게 진출한 게 2차전지 양극재 공정의 핵심 설비를 만드는 전기 히터 건조기, 이거를 개발한 게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면 수산화 리튬,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100%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제가 내놓은 것 같은데, 여기 있죠. 자, 강원에너지는 강원 이솔루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놓은 거 있죠. 바로 이 강원 이솔루션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뭘 한다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테마 중에 핫한 테마 중에 하나인 리튬, 수산화 리튬 소재 사업을 본격화하겠다.
경주에 리튬 분체 생산 공장 건립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2차 전지 장비 쪽도 얘가 하는데 리튬 관련해서도 뭘 하는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재 제조 공정 엔지니어링의 이 그 프로세스를 보시면 원료를 투입을 하고 소성 과정을 거치고 분쇄하고 해서 건조시키고 해서 이제 이런 양극재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요 앞단에 있는 이 리튬 원료까지도 우리가 한번 가공 같은 이런 부분들을 해보겠다라는 게 이 강원 에너지의 자회사 강원 이솔루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강원 에너지는 지금 이제 앞에 이제 금량과 미네랄테이크 하고 난 다음에 그 뒷길을 그 관련된 내용들로 모멘텀으로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하이드로 리튬과 WI와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이 회사는 폐광석에서 리튬을 뽑아 재련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프리미엄을 주는 쪽은 리튬 쪽에서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정련이라든지 재련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핵심 기술이 필요하고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단순하게 그냥 가공을 하고 그냥 이렇게 분쇄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뭐 프리미엄을 좀 준다라면 높은 프리미엄을 주기는 상대적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했을 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강원 에너지도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어쨌든 단순하게 이 부분을 하는 것과 정련과 재련 중국에서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거 국산화해서 하는 이 기술은 조금 저는 차별화되지 않을까 앞으로 길게 봤을 때 지금은 테마로서 다 같이 가고 있지만 그 부분들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스스로 더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시면 더욱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강원에너지가 이렇게 신고가를 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수급이 좀 들어오는가 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상업펀드는 관심이 없네요. 그죠? 강원에너지 연기금도 관심이 없네요. 야, 주가는 전고점 뚫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모와 연기금은 관심이 없는데 일단 투신이 최근에 살짝 들어오는 모습 정도가 특징적이네요. 그죠? 그 다음 외국인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뚜렷한 뭐 수급의 그 추세적인 움직임은 없는데 투신이 살짝 최근에 약간 들어오고 있다라는 정도까지가 강원에너지의 수급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작은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 정말로 제일 안정적인 거는 수산에 지금 생산해 있는 여기겠죠.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죠. 그죠? 예. 큰 기업이고. 근데 이게 이제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리튬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크게 돈을 아직 버는 부분 아니다 보니까 철강과 관련된 시황에 아직은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길게 보면 결국 리튬에서 본격적으로 투자해 놓은 부분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포스코 홀딩스의 이 모멘텀은 리튬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얘네들이 이제 기업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임팩트 있게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내가 리튬 관련된 기업이 유망할 것 같은데 좀 편안하게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가장 뭐 편안한 거는 포스코 홀딩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의 양극재의 핵심 소재는 뭐죠? 니켈, 망간, 코발트 니켈, 코발트, 망간, NCM, NCA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니켈입니다. 네. 니켈의 함유량에 따라서 성능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 하이 니켈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니켈을 또 계속 중요한 소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니켈과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리튬과 니켈과 같이 이렇게 2차 전지의 원소재에 대해서 중요도가 커지고 이 부분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포스코가 철강을 팔아서 열연 강판이라든지 열연 코일 팔아서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어느 정도만 올라오면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도 있는 지금은 PBR로 역사적으로 0.3배 정도 수준에서 여전히 재미없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시장에서 임팩트를 받기 시작하면 이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는 것은 나중에서 봤을 때 아까 크래프톤처럼 이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될 때가 나중에 있을까? 그죠?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 리튬, 니켈 관련된 이런 사업 전략을 앞으로 계속해서 잘 우리가 체크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게 있다.
정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백스코 떠나기 전에 이제 개장 전이죠. 개장 전에 제가 이제 그 8시 전에 이제 저희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이제 알림톡을 보내드린 건데, 뭐냐 하면 여기에서 제가 그 리튬 관련해서 하나 코멘트를 드린 게 있거든요. 제목은 제가 뭐 모닝 전략이라고 하고 현대로템 등 관심주 코멘트라고 해놨는데, 이 관심주 안에 제가 코멘트를 드린 게 바로 WI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녹음으로 제가 이제 남겨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저께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WI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그걸 다 넣은 게 있죠? 안 넣어놨나? 안 넣어놨네요. 잠깐만요. 그거 바로 열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이제 3분기 실적이 다 나왔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제가 다 업데이트를 해놓은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튬. 네, 보시면 자, 여기에 우리 조금 전에 봤던 큰 기업이 하나 빠져 있는데 그거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네, 넣어줘야지.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기분 나쁘니까 내가 가장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빠졌어? 라고 섭섭해하실 수 있으니까 관계자분들이, 자, 제가 로직을 다 걸어놨기 때문에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PB 당연히 이제 이거 PER로 가장 싸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정렬을 다시 해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네. 필터 지우고 이렇게 해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리튬. 네, 보시죠. 자, 리튬인데 한번 보시죠. 자, 3분기 실적 기준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자, 영업이익을 못 보는 회사가 얘네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시니까 당분간은 그러면 이제 코멘트를 이제는 거의 자중을 할게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보는 거는 좀 괜찮아 보여서 이제 좀 어쨌든 우리가 투자하는 게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니까 수익 낼게 보이는데 이제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하니까 그게 좀 답답했는데, 뭐 워낙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셔서 고수분들만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져서 좀 자중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제가 WI를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던 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내드렸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실적이 없어요. 그죠? 예. 매출액도 고만고만하고 영업이익도 고만고만합니다. 그죠? 별로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포스코홀딩스가 시가총액도 24조고 그죠? 예. 영업이익도 9천억이나 보니까, 근데 퍼는 6.7배, PBR은 0.3배니까 이게 제일 편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수익률을 이제 보려면 이거보다는 밑에 쪽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게 공시에 들어가시면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었어요. 네. WI 보시면, 자, 공시에 들어가면 전자공시 들어가서 자, 보면 여기 보시면 주권 매매 거래 정지라고 있죠.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주식의 병합이나 분할 등 이러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라고 공시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눌러보면 언제죠? 정지 일시 언제부터? 11월 21일까지, 11월 21일부터 거래가 정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바로 내일이네요. 그죠? 내일부터 거래가 정지되니까, 자, 만약에 보통 우리가 액면병합 때문인데요. 이 회사가 액면병합 때문인데, 이제는 뭐, 거래 정지니까 당분간은 이제 사고 싶어도 이제 주식 못 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액면병합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녹음을 남겨드렸냐면, 액면병합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100원짜리인데, 액면가 100원짜리를 이걸 500원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1000주라면 이게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액면가가 이렇게 100원짜리가 500원이 되면 주식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100원짜리라서 유통 주식수가 발행 주식수가 많으니까 좀 무거운 주식인데 이렇게 액면가를 병합을 해버리면 액면을 병합을 해버리면 좀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거래가 재개될 때 시초가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결정이 되게 되는데 100% 떠서 출발할 수 또 있는 범위가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액면 병합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사명이 변경이 됩니다. 하이드로 리튬도 이제 원래는 코리아 SE에서 하이드로 리튬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사명이 뭘로 바뀌냐면 어반 리튬으로 이 회사의 사명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회사의 이름도 리튬을 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액면 병합하고 첫 거래 재개될 때 그런 모멘텀을 반영해서 조금 떠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어서 금요일 날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고수분들이라면 전 초보자분들한테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매매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매매해보고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손절하고, 그리고 제가 5% 비중이라는 말도 또 써드렸어요. 고수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또 고수분들 중에서도 많이 찍으실까 봐. 왜? 자, 내가 1,000만 원 있는데 5% 사면 얼마 산 거예요? 10% 사야 100만 원 산 거 아닙니까? 5% 사면 50만 원 산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 회사들이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돼서 부도가 나거나 상장 폐지가 된다는 케이스를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내가 50만 원 정도 사놨으니까 5% 비중, 이거 날아가도 950만 원이 이 극단적인 케이스를 예를 드는 겁니다. 950만 원이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가. 그러면 95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 만드는 거는 조금만 우리 8.15 방송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시면 가능할 수 있어요. 전혀 희망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모험을 걸고 뭔가 한 번에 이 대박을 내고 싶어서 이런 종목, 개별 종목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50%를 찍었어.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500만 원을 찍었어. 공 하나 더 달면. 근데 혹시라도 이게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가족 여러분들. 아주 대기업들, 큰 기업들 말고 작은 기업들, 특히 코스닥은. 근데 만약에 이게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잘못됐어. 그럼 500만 원이 만약에 날아가. 그럼 내가 50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5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만들려면 이거는 쉽지 않은 게임입니다. 100%를 일단 내야 되잖아요. 더블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게임이죠. 그래서 제가 요런 종목들은 저는 저희 프라임 가족분들한테 자산 비중의 한 5% 정도만 하실 분들이라도, 고수분들이라도, 고수분들만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고수분들 내에서도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다. 왜? 그 대신에 이게 만약에 잘 돼가지고 이 회사가 리튬 생산 부분 주목을 받아서 잘 되면 임팩트가 있지만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때마침 아침에는 시가 부근에서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서서히 이게 이제 올라가서 전고점을 뚫어놓고 끝났거든요, 마지막 거래일날. 그래서 거래 재개될 때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이제 궁금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한번 잘 체킹을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하나가, 그동안 관심이 없던 사모펀드와 외국인들이 갑자기 샀길래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러면 기관들도 샀으니까, 외국인도 샀으니까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사모펀드가 지금 보시면 그동안 한 번도 관심이 없다가 거래 정지 앞두고 마지막 날 이렇게 샀어요.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근데 외국인들이 보시면 꽤 큰 규모로 샀네요. 한 40억 정도 한 방에. 그렇죠? 그래서 액면 병합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움직임 모멘텀을 기대를 하는 게 아닐까 정도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가족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는 좀 하셔야 되는 저는 분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작은 기업은 고수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시고 하시겠지만 좀 큰 기업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들이라도 앞으로 사업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하셔야지 좀 이 산업의 흐름의 변화를 좀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로템입니다. 그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공부를 했던 때는 요때였습니다. 다른 방산주들 대비해서 이 회사는 수소, 철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른 방산주보다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주가가 빵 떴는데 금요일에도 제가 요 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여기 부분이 저항으로서 작용을 하니까 29,000원 초반은
좀 챙길 만한 가격대인데 제가 장중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8.15 가족분들한테 뭔가 대응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좀 기회를 놓쳤지만 아마도 사모펀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모펀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위치를 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뭐 프라임 클럽에도 그런 녹음을 남겨드렸었는데 금요일날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 윗꼬리 부분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니까 혹시라도 뭐 높게 못 파신 분들은 그때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번 보시죠. 이게 금요일까지 반영을 한 차트거든요. 이게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거기 윗꼬리까지 그죠? 딱 갔다가 29,000원대 초반대 갔다가 음봉으로 지금 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빈살만이 온 그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제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면 더 기대감을 더 키워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 조금 클라이막스라는 표현을 계속 써드렸었는데 현대로템도 금요일이라도 딱 여기에서 조금 차익 실현 뭐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뭐 장기로 보시는 분들이야 뭐 알아서 단기 흐름 무시하시고 가실 거니까 그렇게 보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딱 좋은 그 위치가 괜찮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저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항상 모든 종목들을. 하지만 제가 우리 가장 개인 투자자들의 꿈이 뭐죠? 가장 싸게 사고 그래도 높은 가격에 팔고 싶은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 모든 투자자들의 희망이죠.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근데 저희가 이제 에너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조언을 해드리면 이게 100% 저는 맞다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랬다가 또 뭐 좋은 뉴스 나오면서 위로 팍 날려버릴 수 있잖아. 내일이라도. 그죠? 그래서 그냥 저는 참고 삼아 제가 보는 지지는 저기 있고요. 제가 보는 저항은 저기 있으니까 혹시라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그런 정도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지 무조건 제가 100% 저는 기술적 분석이 제게 맞다 이렇게 보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기관들이 다 팔고 있고 외국인들도 급격하게 좀 줄이고 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금투소의 유예 이야기가 좀 더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시장의 색깔은 제가 대형주 장세에서 중소형주 장세로 바뀔 수 있다. 남아있는 12월달 한 달이 아주 뜨거운 중소형주 장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날 우리 황유현 팀장님하고 그 저녁에 1일 찐시황 할 때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드렸었죠. 만약에 금투수가 유예됐을 때 어디가 좀 테마가 될 것 같냐라고 황 팀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고 저는 이제 이쪽을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요. 미용기기 쪽이 최근에 대형주 장세에서도 3분기 실적 잘 나오면서 꽤 움직였기 때문에 중소형주 장세가 만약에 그 12월 달에 금투세 유예되면서 된다면 여러 가지 테마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린 거예요. 미용기기 쪽이 좀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시장에서 잘 모르고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가장 싼 원택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에도 우리 개장 전 방송에서 대표님한테 제 피부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이 회사 기계 이름 좀 웃기죠? 올리지요. 피부를 올리지요 아닙니까? 가장 여러분들 쉽잖아요. 피부를 올리지요, 땡기지요, 뭐 이런 거. 저도 CEO였으면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피부를 땡겨 올리지요. 네. 이 회사가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를 받은 이유가 자 이제는 이제 금요일날 아침에 출발할 때는 주가가 마이너스였는데 제가 백스코 가서 잠깐 쉬는 사이에 주가 보는데 어휴 10% 이상 막 오르고 있길래 벌써부터 스타트 끊었나 막 이러면서 봤는데 이렇게 이제 올라버려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제 9배 초반까지 이제 올라온 거고 원래 저렇게 안 올랐으면 이루다죠. 이 이루다가 아니고 원택이죠. 원택 여기를 봐야죠. 이거 아니고 네 이게 원래 이루다보다 훨씬 더 위에 있었죠. 예. 밸류에이션이 더 쌌거든요. 근데 주가가 저렇게 금요일날 튀어오르는 바람에 9.4배까지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한 발 빠르게 주가가 좀 튀어올랐는데 우리 개장 전 방송을 누군가 봐서 그런가요? 아무튼 금요일날 어떻게 됐는데 원래 이 회사가 여기 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밸류에이션이 가장 쌌던 이유가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이 의료기기 관련된 미용기기 관련된 기업들은 수출을 다 하는데 이 회사만 수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좀 싼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FDA 승인 받고 대만 쪽으로 팔기 시작했고 수출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저 밸류에이션 갭을 좀 축소를 하는 미용 의료기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미용기기 중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혹시나
12월에 금투소 이해가 된다라면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쉽지 않아요. 중성주 장세. 된다면 상당히 뜨거운 종목 장세, 중성주 장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하나의 테마가 미용기기 테마가 될 수 있으니 가족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을 보시고 앞으로 또 흐름을 업데이트를 또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있으면 8.15 방송에서 통해서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좀 높은 회사고, 앞으로 미용기기 쪽 관련된 부분들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준비된 자료가 계속 보이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첫 방영했습니다. 그죠? 근데 첫 해 시청률을 보니까 6%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타 방송사에서, 경쟁 방송사에서 하는 게 소방서 옆 경찰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스튜디오 SBS 자회사죠. 이 회사가 이제 제작사로 같이 하고 있는데, 시청률이 이거 재벌집 막내 아들보다 조금 더 높은 시청률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앞으로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 자료 준비하면서 틀어놓고 봤는데, 초반에는 살짝 지루하더라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그러다가 후반에 막판에 가서 송중기가 이제 이건 너무 또 스폰가요? 하여튼 조금 바뀌죠. 몸이 바뀌고 어린 시절로 바뀌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성민이라는 아주 연기파 배우분이 있죠. 이분이 나오면서부터 뭔가 기대감이 확 올라오는 게 좀 마지막에 비춰지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또 주말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뭐가 있죠? 월드컵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월드컵 시즌을 우리 8.15 가족분들이 좀 재밌게 즐기시려면, 그래서 내 계좌가 잘 이렇게 좀 운영이 되고 잘 돌아가야 월드컵도 좀 재밌게 우리 또 대한민국 응원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도 늘 그래왔듯이 여러분들 옆에서 열심히 좀 도와드리면서, 좀 능력은 부족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월드컵을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저도 이 투자 정보에 대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남은 시간 꿀잠 주무시고요. 편안한 일요일 밤 되시고, 저는 내일 개장 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